안녕하세요, 충무이키입니다.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개편한 이후 수많은 외국인들이 프리미어리그를 찾아왔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리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인 만큼 프리미어리그를 바꾼 이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있는 스카우팅 시스템, 통계 등의 스포츠 과학 도입, 롱볼에서 벗어나 짧은 패스를 앞세운 기술축구, 체계적인 훈련법, 그 전에 없던 스트레칭과 요가를 통한 부상관리, 축구 경기에 맞춘 식이요법, 마지막으로 무패 우승까지 이 하나하나를 각각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도 놀랐겠지만 이 모든 걸 동시에 해낸 장본인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충무이키의 주제는 아르센 벵거는 어떻게 EPL을 바꿨는가입니다. 1996년 벵거는 흔들리고 있던 아스날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아스날은 팀의 영광을 이끌었던 조지 그레엄이 에이전트와 관련된 비리로 사임하게 됐고 중간에 브루스 리옥 감독을 잠깐 거치며 과도기를 겪고 있었죠. 모나코에서 명성을 얻고 바이에른 뮌헨의 오퍼도 받았던 벵거였지만 잉글랜드 내부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들과 상대 감독들에게 무시와 견제를 받았습니다. 특히 퍼거슨이 가장 열정적이었습니다. 퍼거슨은 언론을 통한 심리전을 통해 상대를 잘 흔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뉴캐슬의 케빈 키건 역시 그의 심리전에 말려 언론에다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맨유에게 우승을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퍼거슨은 벵거를 두고 언론에 인터뷰하길 아르센 벵거는 일본에서 왔기에 잉글랜드 축구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물론 그가 빅클럽에 부임하긴 했지만 아스날은 이미 흘러간 과거의 명문팀입니다. 자기 일에나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초짜면 뭐라 말하지 말고 일본 축구에 대해서나 떠들고 가길 바랍니다. 벵거가 5개국어를 한다고요?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15살짜리 남자애도 5개국어를 할 줄 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벵거는 이에 흔들리지 않았고 EPL 출범 이후 퍼거슨에게 가장 위협적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스날에 부임한 벵거는 부임 첫 해 96-97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97-98 시즌은 아스날이 맨유와 우승 경쟁을 했지만 맨유와 승점 차이가 나면서 우승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맨유 원정에서 오베르마스의 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맨유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고 이를 원동력으로 9연승을 하면서 97-98 시즌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6시즌 동안 5번이나 우승한 퍼거슨의 맨유에게 제대로 물을 먹인 것이죠. 그리고 벵거는 단순히 승부사를 넘어서 잉글랜드 축구 전체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르센 벵거는 마치 프리미어리그의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식습관과 식이요법을 도입한 사람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벵거 이전에도 이를 도입하려 했던 혁신가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리버풀 선수로 활약했던 호주 출신의 크레이그 존스턴이 바로 그 혁신가입니다. 존스턴은 은퇴 후 아디다스의 신발인 프레데터를 디자인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존스턴은 선수 시절 로버트 하스가 집필한 이기기 위한 식습관을 읽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단이 제공하는 스테이크 같은 식단이 아닌 쌀밥, 콩으로 만든 베이컨, 계란 등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팀 동료들도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를 따라 식단 관리를 하곤 했습니다. 또한 벵거랑 비슷한 시기에 빅샘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샘 엘러다이스 역시 선수단 관리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축구를 80년대에 경험했던 빅샘은 스포츠 과학을 적극 활용하는 NFL에 감명을 받았고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마사지와 같은 직업군을 스태프로 영입했습니다. 그도 스포츠 과학을 도입해서 기존 잉글리시 풋볼에 없던 정밀한 선수 관리를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벵거가 이 둘보다 더 선구자로 인식되는 이유는 바로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퍼거슨 천하의 EPL에 금을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퍼거슨을 깨지 못해 깨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던 모든 이들에게 벵거는 하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전역이 아르센 벵거를 좇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소집만 하면 모든 잉글랜드 선수들은 아스날 선수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자고 뛰는지 이 모든 것을 궁금해했죠.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선수를 데려오는 스카우팅 시스템, 훈련장, 경기 전날 나눠주는 보고서까지 아스날은 모든 것이 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요. 벵거가 바꾼 혁신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디테일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테일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벵거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챙기면서 축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벵거가 바꾼 혁신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우팅 시스템입니다. 벵거가 살 뻔했던 선수들로 뽑은 베스트 11은 언론에서 매해 뉴스거리가 없을 때마다 꺼내는 단골 뉴스입니다. 그 라인업에는 호날두, 질라탄, 메시가
다 들어있을 정도로 초호화 선수단입니다. 그만큼 아스날의 스카우팅 네트워크는 유럽에 있는 모든 재능에 닿았다는 것이죠. 콜로토레는 아스날 스카우팅 시스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미모사라는 클럽에서 콜로토레를 단 15만 파운드에 데려와서 벵거는 그를 무패 우승의 주역으로 만들어 맨체스터 시티에 1,400만 파운드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내자 아스날이 쫓는 재능은 검증된 재원이라고 생각해 다른 클럽들이 바로 쫓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외에도 한때 잘 나갔으나 잠깐 방황하는 재능 내지는 저평가받던 선수들을 빨리 낚아채곤 했습니다. 방황하던 선수의 사례로는 AC 밀란에서 실패한 패트릭 비에이라, 인테르에서 실패한 은앙코 카누, 유벤투스에서 실패한 피에리 앙리가 있었습니다. 함스타스의 프레디 융베리, 코린치아스의 실빙류와 에두 가스파르, 마요르카에서 뛰던 로렌 등이 후자에 해당됐죠. 그렇게 선수를 모은 다음 벵거는 그의 훈련법을 선수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법입니다. 아스날 레전드 폴 머슨이 인터뷰하길 아르센 벵거의 훈련법은 미래에서 온 듯했고 너무 앞서간 나머지 무섭기까지 했다라고 인터뷰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잉글랜드 축구는 한때의 한국 축구처럼 무식하게 훈련하고 주먹 구구식으로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벵거는 달랐습니다. 모든 훈련이 체계적이었고 정해진 루틴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으로 훈련을 시작하고 벵거는 타임워치를 들고 모든 훈련 세션 하나하나 시간을 재면서 어떤 행동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훈련할 때 심장박동수를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를 착용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리 딕스는 회고하길 이게 맞는 거냐? 더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감독에게 따졌으나 벵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은 자신이 먹어야 할 음식과 식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먹어서 안 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들, 심지어 먹어야 할 설탕의 종류마저도 관리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한 기록들은 바로 분석하여 다음 트레이닝에 반영했고 선수들에게 정밀화된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벵거 훈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정점은 숫자, 바로 통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보고서와 통계입니다. 벵거는 모나코 시절부터 통계 프로그램인 프로존을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 프로존을 잉글리시 풋볼에 도입했습니다. 경기마다 어떤 선수가 어떻게 패스를 줬고 얼마나 패스를 주고 받았고 어디에서 뛰었는지 정리한 것을 프로존을 통해 보고서로 제공받았고 이를 훈련과 경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해리 레드넵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말하기에 프로존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받는 상대 축구에 관한 보고서는 라인업과 포지션 뿐이었지만 프로전에게서 보고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축구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과 함께 패스를 통한 기술 축구를 섞으면서 벵거는 다시 없을 금자탑 38경기 28승 10무의 무패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지기 마련이고 모든 혁신가들이 그렇듯 벵거 역시 자신이 이뤄낸 성공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게 혁신적이었던 벵거의 철학을 모두가 따라하면서 이제는 그것들이 당연시인 것입니다. 모든 팀들이 해외로 스카우터를 보냈고 식이요법과 체력 훈련을 도입했고 패스 축구까지 따라온 것이죠. 그렇게 벵거의 유니크는 노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벵거가 이뤄낸 혁신은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벵거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준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국제적인 프로축구 리그가 된 출발점은 벵거의 아스날 부임이었다고 할 수 있죠. 보링이라고 놀림당했던 아스날을 바꾸며 동시에 영국 축구의 트렌드 자체를 바꾼 벵거는 영국 왕실이 사랑하는 가장 영국스러운 클럽을 세계인이 사랑하는 클럽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잉글랜드를 바꾼 프랑스인 혁명가 아르센 벵거였습니다.